오늘 8월 19일 오후에는요, IC 필로티 다세대 주택 따라하기 중급편 교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교육을 담당하게 된 마이다스 IT의 유남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육에 앞서서 오늘 진행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오늘 교육은요, 약 80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온라인 교육 수업에 앞서서요, 미리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교육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멀리 계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요, 부담이 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기존 오프라인 교육이랑 비교하셨을 때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교육 방식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요. 하지만 진짜 저랑 대면하시면서 이제 교육을 하시는 방법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육 집중도가 좀 낮아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80분이라는 시간으로 좀 이렇게 많이 축소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기능 위주로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수업 이렇게 다 한 1시간 한 반 정도 수업을 저랑 같이 지내고 나서도요, 저랑 같이 오늘 함께 진행하셨던 모델링을요, 직접 한번 다 끝까지 완성을 하셔가지고, 제 개인 메일 쪽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해드릴 거니까요, 많은 관심하고요,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난번 저랑 초급교육 참석해주신 분들은 아마 익히셨을 텐데요. 마이다스 이젠에 대해서 작업 순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 IC 필로티 다세대 주택을 직접 모델링하고 해석 및 설계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다스 이젠을 가지고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고요,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다스 이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구조 계산서하고 내진 안전 확인서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셔야 될 작업은요, 우선 첫 번째,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세요. 이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예를 들면 건물의 위치, 용도 이런 정보들이 될 텐데,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함으로써 풍화중이라던가 지진화중에 대한 값을요, 입력을 하시게 되시는 거세요. 정보가 입력이 되시면은 직접 디자인하고자 하시는 건물을요, 모델링을 하십니다. 기둥도 만들고요, 벽도 만들고 고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정보를 넣고 모델링을 하시게 될 경우에요, 해석 설계를 하시기 전에 꼭 해주셔야 되는 것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델 검토 첫 번째입니다. 내가 입력한 정보와 모델링이 잘 들어갔는지, 잘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단계인데요. 이렇게 모델 검토 첫 번째를 이루고 나시면은 해석 설계를 진행하시고요. 그 해석 설계가 끝나면, 우리가 입력했던 그 정보들이라던가 모델링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건물이 이제 지어졌을 때 이 건물이 안전한지, 혹은 구조 기준이라던가, 그런 항목에 대해서 혹시 어긋나는 항목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단계를 모델 검토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모델 검토 두 번째까지 확인이 되시면은 최종적으로 계산서하고요, 안전 확인서를 얻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작업 순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셨다가요, 오늘 이 단계까지 다 작업을 해볼 거니까 이 기억을 좀 꼭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오늘 IC 필로티 다세대 주택 모델링
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고 계시는 지금 형상 있죠? 이 형상으로 오늘 저랑 직접 모델링도 하고 해석 설계까지 작업을 해볼 거예요.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층 정보는요, 지상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스템은 내력적 시스템, 1층이 필로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층, 3층, 4층은 벽식으로 되어 있지만 1층은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저희가 필로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기초 형태는 매트 기초입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모델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순서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총 6단계로 이제 모델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층에 기둥하고 벽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 2층에는요, 1층에 보 및 슬래브, 즉 2층 바닥에 있는 보하고 슬래브를 생성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보 생성에 있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층에 대한 계단, 여기 보시면 계단 보이시죠? 이 계단에 대해서 모델링을 할 거고, 네 번째로는 2층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벽과 계구부 생성,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2층 슬래브, 즉 3층 바닥 슬래브를 생성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2층에 있는 부재가 그대로 3층하고 4층으로 사용이 되세요. 그래서 순간 복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전체 모델링을 구성을 하고 기초까지 모델링을 할게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촉박한 부분 때문에요. 옥탑층을 이제 마지막까지 모델링을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 6번까지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옥탑층하고 그 이상도 모델링이 가능하신 거니까요.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직접 이제는 실행을 해서요. 저랑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MODS 아키라는 저희 로고 더블 클릭해 주시면요. 네, 이런 MODS 저희 창이 있을 거고요. 아까 MODS 홍보 영상에 저희 관련 영상에 지금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지금 스타트 페이지가 보이실 거고요. 여기에 원래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정보를 좀 입력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할게요. 지금 여기 열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렸던, 제가 전달해드렸던 파일을 한번 열어주세요. 그래서 1번 파일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압축 파일로 전달해드렸고요. 오늘 날짜의 1번 파일로 열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미리 띄워놓은 화면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이 메인 창을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까만색 작업창을 기준으로 작업창의 좌측에는 정보 트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작업창의 하단에는 메시지 창이 있으세요. 그리고 작업창 상단에는 해당되는 우리가 부재를 생성하거나 어떤 해석 결과를 볼 때 사용하는 아이콘들이요. 여기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이제는 해야 되는 부분은 뭐죠? 그쵸? 정보 입력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 탭에 건물 정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정보 탭에 건물 정보를 눌러보시면은 프로젝트명, 대지 위치, 그리고 건물에 대한 용도 제가 다 미리 넣어드렸는데요. 건물 용도를 확인해 보시면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면적, 그 다음 구조 계획이 있습니다. 구조 계획은요, 지진력에 대해서 어떤 부재가 저항하느냐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력적 시스템의 부재는 RC, 재질은 RC로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지내력은 단위 면적당 200kN, 20톤으로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할게요. 이건 가정값이고요. 혹시 지질조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 값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여기 구조 계획 부분인데요. 잠깐 PPT 화면 좀 확인을 해볼까요? 구조 시스템에는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로 이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택한 내력적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급 교육 때 철거 공장에서 적용했던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이 있는데요. 우선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은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둥하고 보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져서 생력을 받았을 때 이 부대들이 저항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 내력적 시스템은요. 건물 전체가 전단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셨을 때 1층에 기둥이 있긴 하지만은 지금 코어실, 중앙에 코어실은 벽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죠. 이것처럼 1층에서부터 전층이 다 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실로티가 있어도 코어실이 있기 때문에요. 전체가 내력적 시스템이라고 봐주셔야 되십니다. 그러면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이라는 건요. 내력적 시스템이랑 그림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기둥하고 보가요. 그쵸. 1층에서부터 전층이 다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벽으로 되어 있는 내부 코어. 그쵸. 코어가 또 1층에서부터 전층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하고 보 프레임에 전단벽이 함께 있는 구조 형식을요.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혹 요 두 가지, 요 앞에 시스템하고 내력적 시스템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꼭 구분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층별 정보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 층별 정보는 우리가 작업해야 될 각 층에 대한 층곡값을 입력을 하는 거고요. 1층을 3200, 그리고 2에서부터 4층을 2600으로 기입할게요. 네, 제가 사전에 미리 기억을 해놨고요. 그 다음 구조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정보는요. 지금 각 층마다 지금 레벨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 해당되는 그 층에 대해서요. 층 단위로 마감하중하고 하라중 값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포인트는 층 단위로 마감하중과 하라중 값이 들어간다라는 점이고요. 이때 우리는 1층을 슬로티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전위층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위층에 대한 정의랑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내용 후반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 CAD 도면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CAD 도면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드렸던 파일, DWG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각 층에 대한 평면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CAD 도면을 불러오셨을 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레이어 등록이세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도면에서 중심선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면 가운데 레이어 리스트에 파랗게 이렇게 블럭이 잡히고 이 블럭을 중심선에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둥. 제가 지금 마감선을 선택을 했는데 취소 ESC 누르고요. 기둥만 선택을 하면 컬럼 기둥에 넣도록 할게요. 레이어. 그 다음 벽도 있겠죠? 선택하시고 보내고요. 그 다음 치수선 선택하셔서 치수에다 넣도록 할게요. 그 다음
네, 우리 계단도 생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실 레이어 선택을 하셔서 기타에다 넣고요. 그 다음 상호도 선택을 해서 넣도록 할게요. 상호 선택, 예, 기타에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들이 쭉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1층 바닥 평면도를 등록을 할게요. 등록 버튼을 누르고 CAD 도면이랑 if1F 삽입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한번 좀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CAD 도면을요, 한 층에만 둘 게 아니라 1층, 2층, 3층, 각 층마다 CAD 도면을 이제 이렇게 포개어서 올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포개어서 올릴 때, 그쵸, 이렇게 트레이싱 지 위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차곡차곡 올릴 때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 기준점에 맞춰서, 그 기준점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하게 잘 올라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요. 기준점 삽입을 하라는 그 기준점은 각 층 도면 레이어를 겹치셨을 때요. Z축 방향으로 일직선상의 동일한 위치를 선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요. 네, 동일한 위치를 기준으로 놓고 레이어를 한 장씩 위로 올려주셔야지 도면이 올바르게 포개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삽입 기준점을 동일한 위치로 잡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삽입 기준점을 지정을 할게요. 1층에서부터 동일한 위치로 이제 그 레벨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점이.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코어실이 1층에서부터 똑같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코어실을 기준점으로 잡고요. 객체 선택, 그리고 엔터. 층 배정은 1층. 그 다음에 저희가 2층도 등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적용, 그 다음에 이제 2층을 등록을 하겠습니다. 도면 이름 EF, 삽입 기준점, 네, 동일한 삽입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치로 선택을 하고요. 객체 선택, 엔터, 층 배정 EF,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1층하고 2층 바닥에 CAD 도면이 등록되신 거고요. 이 상태로 나가기를 할게요. 3층하고 4층은 2층의 CAD 도면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부분이시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는 일단 이 창을 나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까만색 작업창에 CAD 도면이 지금 올려져 있는데요. 네, 이 작업창을 삽뷰로 한번 놓고 볼게요. 지금 X, Y라는 좌표축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인면으로 보시면 CAD 도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놓여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모델 보기 창은요. 여러분들 까만색 작업창과 메시지 창 사이에 탭이 있는데 모델 보기 창이라고 되어 있는 이 탭은요. 전체 작업창에서 1층에서부터 전층에 대한 부재를 다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부재를 전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는 CAD 도면도 전층을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옆에 층별 보기 창은 해당되는 층, 1F면은 1층, 2F면 2층, 그 해당되는 층만 부재를 보여준다. 이제 부재를 보여줄 때 해당되는 층하고 그 바로 밑에 층도 같이 보여주는데요. 그건 이따 제가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럼 CAD 도면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모델 보기 창은 전체가 다 보이는 거고 층별 보기 창에서는 해당되는 층에 CAD 도면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이따 저랑 같이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 2층만 등록이 되어 있는 CAD 도면을요. 3층하고 4층에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면을 다 더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요. 여러분들 층고 입력하셨던 층별 정보 가셔서 3층에 지금 CAD 도면이 지정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CAD 도면을 눌러보세요. EF로 되어 있는 걸 눌러보시면은
이름을 입력해라 라고 하면서 2층의 CAD 도면은 내가 그대로 쓸 텐데 이거에 대한 이름을 넣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3F로 입력을 할게요. 4층도 동일하시죠? CAD 도면을 2층에 있는 CAD 도면을 4층으로 그대로 쓸 거고 그 이름은 4F다. 엔터. 이렇게 하면서 각 층에 CAD 도면을 지금 등록을 하셨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CAD 도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요. 1층, 2층, 3층, 4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얘가 오프로 되어 있는 거 우클릭하셔서 보이게 하시면요. 3층이 들어가 있고요. 4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우클릭하셔서 보이게 하시면 4층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석뷰도 동일하게 지금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CAD 도면까지 등록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요, 이제 우리가 직접 모델링을 이제 작업을 할게요. 여기까지 작업하신 건 이제 정보에 대한 입력을 다 하신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을 하실 차례세요. 그러면 까만색 작업창에 모델 보기 창 말고요. 층별 보기 창 탭으로 옮기고 여기 지금 CAD 도면이 없죠? 이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층별 보기 창에 CAD 도면이 지금 꺼져 있는 거예요. 1층 바닥에 CAD 도면을 미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좌측 정보 트리에 1F에 보이기 들어가 있죠? 여기서 작업을 해볼게요. 제가 투지도로 미리 놓고요. 그리고 기둥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의 기둥. RC 기둥은 굉장히 간단하게 생성이 가능하세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미리 그 스냅을 이제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모델링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요거 항상 확인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스냅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켜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면 스냅, 부재 스냅, 3D 스냅 이거 항상 켜주시고요. 아까 도면 스냅이 꺼져가지고 이게 스냅이 안 잡혔어요. 그러면 RCA 기둥을 모델링 해볼게요. 확대하셔서요. 마우스로 그냥 대각선만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보이시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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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전혀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반대쪽도요. 이렇게. 기둥 생성하는 거는 그리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엔터. 수시도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들어가 있으시죠? 어떻게 지금 참여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예,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되게 좀 쉽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나 지금 수업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참가자 리스트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 성함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참석해주시는 분 성함들을 다 보이지 않게끔 좀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등록하신 분 성함만 아마 보이실 텐데 그 이름 밑에 보면은 손 모양 있거든요. 손 번쩍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네. 엄청난 속도로 지금 눌러주고 계시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집중 잘 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게요. 예, 혹시 작업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채팅창 쪽으로 문의 마저 남겨주시고요.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저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기둥까지 생성을 했고요. 이제 1층에 벽을 모델링을 할 건데요. 벽 모델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세요. 이제 벽에 메시지 창에 두께를 보니까 20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벽 두께를 160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좌측의 정보 트리의 벽을 보니까는 160짜리 단면이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세단면 등록에 두께 160, 아이디도 160, 두께도 160, 그리고 엔터. 확인 버튼 누르고요. 단면이 160으로 변경이 됐고 이제 눈 크게 봐주세요. 네, 제가 벽체를 모델링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상이 기둥하고 벽이 모델링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작업한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이게 올바르게 한 건지 아닌지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보시면요. 아마 고급 교육 때 저희 쪽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젠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3차원 형상이 뭐 그림 그리시거나 이렇게 부재를 생성하실 때 3차원으로 그려지기는 하지만요. 실제로 해석을 돌리고 할 때는요. 이 3차원 정보가 중요한 건 아니래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 뼈대. 이 부재마다 갖고 있는 뼈대가 제일 중요하시거든요. 뼈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까만색 작업창에 상단에 보시면요. 이 와이어프레임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구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거 다시 풀어보시면은 3차원으로 보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만 가지고서 이젠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둥하고 벽을 보시면요. 벽은 선으로 봤더니 요거만큼의 길이밖에 안 돼요. 실제로 해석을 한다고 봤을 때, 하중이 흐른다고 봤을 때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기둥하고 벽이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르게 설계한 예가 아니신 거고요. 이거는 지우고 다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벽 명령 주시고요. 그대로 이 시작점, 이 기둥의 끝점에서부터 반대쪽 기둥의 끝점까지를 모델링을 해주셔서요. 지금처럼 벽체하고 기둥이 같이 하중을 받는 걸로 이 구조선이 형성되실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되세요. 다시 영상 보시면 기둥하고 벽이 같이 들어가 있으시죠?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동일한 명령 주시고 기둥의 구조선. 저는 어쩌면 이렇게 작업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형상을 보는 게 더 익숙하실 수는 있지만요. 오히려 유전 작업을 더 많이 하시거나 오래 작업하신 분들은요. 이제 이렇게 형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뼈대로 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쉽게 모델링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1층에 기둥하고 벽체까지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요. 이제 2층에 큰 거를 생성을 할게요. 제가 지금 나머지 기둥들에 대해서는 매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과제로 남겨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단계 한번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모델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예, 오늘 날짜에 2번. 지금 보시면은요, 네, 제가 지금 미리 기둥과 벽체 1층 다 완성을 해놨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2층 바닥에 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을 생성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 큰 볼을 생성을 할 건데 기둥과 기둥 위에 있는 큰 볼을 생성을 할 건데 이거를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자동으로 만들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2층 바닥에 볼을 생성을 해야 되시기 때문에요. 2층 바닥에 캐드 도면, 그쵸? 빨간색 중심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심선 하단에는 기둥이 이미 생성이 되어 있으셔야지 큰 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작업창이 층별 보기창인데 이 작업창을 2층 바닥으로 바꿀게요. 작업창을 바꾸는 방법은 이 까만색 작업창에 위에 보시면요. 이 하얀색 상자에 1층 바닥으로 되어 있는 걸요. 이걸 눌러서 2층 바닥. 근데 1층 바닥하고 2층 바닥의 차이점이 뭐죠? 부재는 똑같죠? 근데 캐드 도면이 안 보이세요? 왜냐하면 그쵸. 제가 층별 보기창에서 캐드 도면은 해당되는 그 층의 캐드 도면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측의 정보 트리의 캐드 도면에 1층이 ON으로 되어 있어도요. 2층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2층에 대한 캐드 도면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EF의 우클릭 보이기 하시면 이제 2층 바닥에 부재가 아직 2층에는 사실 아직 부재가 없어요. 1층에 기둥 부재하고
2층 바닥에 캐드 도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볼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볼을 자동으로 생성을 할 거고요. 모델링에 고에 큰 볼. 메시지 창에 보니까 RC로 단면이 되어 있고요. 자동 생성을 하려면 영문 G, 엔터 하시면 지금 부재가 자동으로 들어간 거 확인이 되셨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둥과 이 기둥 사이에 볼을 더 생성을 할게요. 예. 그래서 지금 볼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요 두 개의 부재를 그대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막 이렇게 도면이 많이 있어서 지금 여기 막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도면들이 여기 창호 때문에. 이럴 땐 도면 스냅이 필요 없으니까요. 도면 스냅을 잠깐 끄고요. 바로 부재를 생성을 할게요. 클릭. 탑뷰에서 이제 필요 없는 부재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이거 지우고요. 딜리트. 그 다음 보시면은 지금 외부에 제가 캔틀레버 슬래브를 둘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하고 아래쪽에 캔틀레버 볼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볼을 생성하려고 마우스 클릭 하시는 것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볼을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거든요. 스트레치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부재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파란색 절점이 잡힐 텐데요. 이 파란색 절점을 클릭하셔서 그대로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주세요. 아까 도면 스냅 떴는데 다시 치고요. 반대도 똑같이. 여기도요. 아래쪽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이거 제가 속도가 좀 빨라가지고 혹시 너무 빨라서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한두 개만 해보세요. 제가 이거 작업 다 하고 또 여기까지 완성된 거 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한두 개만 기능 위주로 내가 지금 익혀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에 직접 그려서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명령이니까 엔터, 고생성, 마우스로요. 네. 제가 여기 중심선에다가만 클릭을 하셔야 되세요. 초록색 중심선. 아래쪽도 클릭 하시면 이제 다 생성이 되셨고요. 요거를 이제 보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재와 부재 간의 구조선 간의 연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릴 거니까요. 요거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요. 부재가 아무래도 보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부재에 대한 사이즈가 좀 다양하세요. 좌측에 보가 지금 총 37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보에 대한 사이즈가 지금 300에 550, 350에 550 이런 식으로 보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그 이유는 보 사이즈가 다양한 이유는 이걸 자동으로 생성했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간의 스팬이라던가 혹은 실제로 여기에 작용되는 화화점 값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단면 사이즈를 잡아주는 건데 이건 전처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공성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볼을 선택을 하셔서요. 콘볼을 쭉 다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큰 볼만 선택이 되셨고요. 이 선택되어 있는 부재를 400에 600이라는 단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부재라는 곳에 보라는 항목이 있죠? 이 보라는 곳에 400에 600. 그리고 마우스로요.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해주세요. 엔터. 네.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은 지금 400에 600짜리 부재가 37개 들어가 있다라고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요거 부재 사이즈 바꾸는 거 다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예, 부재에 대해서 지금 존재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재들을 다 다시 한번 선택을 하겠습니다. 큰 보의 사이즈들을 다 400에 600으로 바꿀게요. 큰 보만 다 선택을 하셨죠? 예. 이 지금 까만색 작업창에 큰 보 선택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역을 지정하시면 큰 보가 선택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좌측의 보에 400에 600을 마우스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대로 한번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 띄지 마시고요. 그대로 드래그 앤 하셔서 드롭 그냥 딱 놔주시면 400에 600짜리 사이즈의 부재로 한 번에 딱 바뀌는 거 확인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셨고요. 지금 캐드 도면이 너무 많아서 조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요거 잠깐 좀 감춰 볼게요. 좌측 캐드 도면에 보이기, 숨기기, 숨기기. 그 다음 이제 보에 대해서요.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좀 지정을 하고 해제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지금 아까 제가 구조정보에서 1층을 전이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까 기억하세요? 이 전이층? 이 전이층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모델을 그리셨을 때, 다 완성이 됐을 때 4층, 3층, 2층은 다 벽으로 하중들이 벽을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중이 내려오다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하고 보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하중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벽을 따라서 하중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구조적으로 하중이 지금 받는 시스템이 바뀌는 곳, 바뀌는 층, 그런 층을 전이층이라고 우리는 지정을 합니다. 그 전이층 안에 속해 있는 보를 전이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금 계산실 쪽은요. 1층도 벽, 2층도 벽, 3층도 벽, 다 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이 빨간 색깔 보 두 개는요. 전이보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왜냐하면 2층에도 벽이 있고 1층에도 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부재는 전이보를 해제를 하도록 할게요. 전이보 해제 방법은 모델링 탭에 특성의 특성 지정 그리고 전이보 지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메시지 창에 전이보 지정 해제 R 엔터 부재 선택 이 두 개만 선택을 하시면 되시죠. 위층 아래층 다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부재 그리고 엔터 하시면 전이보가 해제가 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하실 거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우리가 캔틀레버 보라는 부재도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캔틀레버 보를 지정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이젠이 자동으로 설계까지 해줄 때 이 부재마다 이름을 다 정해줄 거예요. 그룹 이름을. 그 이름에서 캔틀레버 보는 캔틀레버라는 그룹명을 따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한다. 캔틀레버 보라는 부재로 지정한다라는 이유 기억을 하시고요. 하시는 방법은 똑같이 모델링의 특성에 특성 지정을 가주시고요. 여기서 캔틀레버 보호 지정. 그러면 하단에 메시지 창에 캔틀레버 지정이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캔틀레버 보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재만 저는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우측으로 끌어가지고요. 해당 영역에 속하는 부재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방금 제가 캔틀레버라고 지정한 부재들은 초록색 글씨로 캔틀레버 보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전이보이기 때문에 전이보라는 특성도 같이 표기가 되어 있으세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작업할 차례일까요? 네, 맞습니다. 작업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이제 지금 요 바닥에다가 슬래브를 형성을 하시면 되세요. 그쵸? 2층 바닥 슬래브. 바닥 슬래브도요, 제가 자동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델링 탭에 슬래브. 그래서 슬래브. 두께는 200으로 할 거고요, 그대로.
여기 보시면 자동 생성 G라고 있거든요. 슬래브에서 자동 생성을 하려면요, 조건이 이거 역시 있습니다. 예, 내가 바닥으로 이제 만들 그 슬래브 하부에 기둥하고 보가 있는데, 그 부재들이 세구간으로 다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생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G 입력, 엔터 하시면 어느 쪽이 생길지 한번 봐주세요. 세구간.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폐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 곳만 슬래브가 생성이 되셨고요. 이 상태에서 폐 구간이 아닌데 슬래브가 있어야 될 곳이 있죠? 캔틸레버 슬래브. 그걸 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할게요. 마우스로 자,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쪽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여러분들 혹시 그 2층 바닥에 캐드 도면이 있을 경우에 도면 스냅이 잡히셔서요, 그 실제 구조 벽체나 이런 벽체 스냅 쪽에 이제 마우스를 두실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와이어프레임 상으로 이 지금 구조선이 딱 떨어지게끔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세요. 슬래브도 요 점에서 이 점까지만 하셔서 이렇게 확대하셔서 보시면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슬래브 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작업을 하시면요,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잠깐 봐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저랑 1번하고요, 2번까지 작업을 했고요. 이제 3번, 계단 슬래브 생성입니다. 계단 슬래브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몇 개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금방금방 하실 수 있는 작업이니까요. 계단 슬래브까지 조금만 더 집중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폐구간이라고 이야기가 이제 좀 있는데요. 폐구간의 정의는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지금 기둥하고 보가 있잖아요. 기둥하고 보가 완전하게 막혀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으로 봤을 때 보가 있고요. 기둥들이 있을 때 이렇게 완전히 막혀있는 쪽. 그런 걸 폐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폐구간이 아닌 곳.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 지금 캔틸레버 쪽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을 보시면 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쪽에 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가 없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슬래브가 자동으로 생성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계단 슬래브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여기까지 작업을 못하신 분들이 계실까봐요. 제가 3번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3번 파일을 한번 봐주시면요. 예, 2층 바닥 캐드 도면까지 제가 띄워놨고요. 이제 계단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요. 포인트는 첫 번째. 일단은 계단참을요. 2층 바닥에 여기 한 곳, 그 다음에 뒤쪽에 한 곳에다가 모델링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계단참을 Z방향으로 밑으로 내릴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계단참이 하나 있도록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 두 번째는요. 계단참에서 만들어지는 이 구조선이 중요해요. 이 구조선은 지금 우리가 생성한 벽이나 기둥이나 보에 구조선에 닿도록 작업을 하셔야 되세요. 이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에 저는 경사로 명령 줄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노트북 좀 작은 거 쓰시는 분들은 슬래브에 경사로라고 되어 있는 쪽에 있고요. 아니면 경사로라고 따로 지금 나와 있으실 거예요. 경사로 명령 주시고 계단참은 두께 200으로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스냅 제가 꺼져 있는데 스냅 다시 켜고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L부터 마우스로 이제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 계단참의 구조선은 주변 부재의 구조선을 닿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형상이 너무 좀 많이 있는데 이걸 제가 와이어로 좀 볼게요. 예, 구조선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 구조선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단참도 주변 부재랑 다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요쪽에 지금 스냅이 잡혀야 되는데 여기 안 잡히는 거는 직교 모드 키셔서요.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핸드레일 2개 끊어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형을 잠깐 봐볼까요? 이렇게 이제 모델링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레일 기준으로 점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이거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도요. 이 중심선, 빨간색 중심선, 이 구조선 쪽에다가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핸드레일 쪽에다가 작업을 하시고요. 네, 여기 꼭 중요합니다.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형상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계단 참을 Z방향으로 내릴게요. 모델링의 편집의 이동, 기준점 선택하시고요. 네, 아무 곳이나 선택하시고 거리 0,0, 마이너스 1000 그리고 엔터. 네, 이 상태에서요. 우리가 이제 작업해야 될 거는 요 2개의 부재 간에 계단 경사로를 모델링 하시면 되세요. 헤드 소면 잠깐 숨길게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구조선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초록색으로 지금 구조선 잡히는 것끼리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똑같이 명령 주시고요. 경사로 명령 주시고 마우스로 클릭. 이거 직교 모드 잡히시는 거 혹시 있으시면 직교 모드 꺼주시고요. 경사로에 대해서 지금 핸드레일 쪽에 중간에 이렇게 절점 만든 이유는 경사로 생성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단수 5개. 그 다음, 1층 바닥에서 이제 2층에 있는 중간 계단참에 대한 경사로를 만드셔야 되시는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절점은 1층 바닥에 캐드 도면에 일단 또 슬랩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을요, 작업하면서 1층 바닥으로 좀 바꿀게요. 1층 바닥으로 바꾸고, 캐드 도면도 1층 다시 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다시 부재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명령을 주시고요. 마우스로 클릭, 1층 바닥. 여기다 클릭하시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벽체의 구조선과 닿을 수 있게끔. 여기에 클릭,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마지막 닫기, 단수는 14칸. 엔터. 하시고 한번 와이어프레임을 풀어보시면요. 지금처럼 들어가 있는 것도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계단에서는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꼭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구조선은 계단의 구조선도 메인 부재의 구조선하고 딱 맞닿게끔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셨으면은 4번째 단계세요. 많이 작업하셨습니다. 이제 직접 2층에 있을 벽체를 모델링을 하셔야 되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계단시 혹시 모델링 하시다가요, 조금 촉박하신 분들은요, 4번 파일 열어주시면 되세요. 4번. 제가 계단까지 다 모델링을 했고요. 이제 벽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체 생성은요, 똑같이 모델링 탭에 벽. 그리고 이제 벽체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로요, 지금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되세요. 스냅 잡히니까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시는데, 제가 항상 계속 말씀드렸죠? 구조선 중심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구조선은요, 지금 이쪽에 있어요. 초록색 절점에. 그렇기 때문에 벽체를 여기다 모델링 하실 게 아니라 중심선에다가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신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 한번 형상을 보고요. 제가 다시 한 번에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도면 스냅 끄고 작업할게요. 또 화면을 돌려서 반대쪽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업하시면 네, 벽체까지 다 생성이 되었어요. 여기 쪽도 한번 더 할까요? 제가 외벽만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생성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다음번으로 작업하셔야 되는 거는 오프닝 생성하셔야죠. 이제 오프닝 생성에 대해서 작업하기 전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저랑 같이 그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오프닝이라고 하면요, 창호라고 하면은 창문하고 문이 있고요. 이때 이제에서 우리가 약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h라는 값이 있는데요. 이 h라는 값은 그쵸? 여기 보시면은 계부부의 창문 높이세요.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에 그 d라는 값이 있어요. 이젠에서 메시지 창문에 d라는 값이 있는데 그 d라는 값의 정의는 바닥 슬래브에서 계부부 최하단까지의 거리세요. 바닥에서부터 이 계부부의 최하단까지. 그렇기 때문에 문 같은 경우는 d 값이 얼마가 되겠죠? 저 0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작업을 해보려고요. 모델링의 계부부의 벽계부부 명령을 줘볼게요. 벽계부부를 줘보면은 여기에 메시지 창에 계부부 높이 2100, 그 다음에 d는 0. 이 소리는 우리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우스로 클릭하면 문이 생성될 텐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니까 이 지금 부재가 지금 색깔이 꽉 차 있어요. 꽉. 그래서 지금 도면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혹시 이런 상황이시면 이 까만색 작업창에 이 부재라는 게 있어요. 명령으로는 컨트롤하고 숫자 5번을 같이 누르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부재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지금 불투명하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투명하게 보이시는 거. 그러면 이제 도면 보기가 훨씬 쉬워지시니까 이 상태에서 도면 스냅을 확인하시고요. 계부부에 해당되는 위치를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되세요. 클릭. 그러면 지금 계부부 높이 2100에 하단거리 0, 문이 2개가 생성이 됐고요. 이번에 한번 창문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은요, 제가 하단거리를 d를 80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계부부 높이 h를 1200 넣겠습니다. 그러면 문 높이가 1200짜리가 800만큼 떨어져서 이제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서 그대로 마우스로요. 클릭. 예. 이제 생성된 거 확인 가능하시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명령 주시고 클릭. 보시면 이제 계부부가 생성도 다 되었어요. 이 부재 색깔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꽉 차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이제 외벽에 제가 미리 한번 모델링도 같이 저랑 해봤고요. 이때 포인트는 구조선 잠깐 한번 캐드선 잠깐 써보면은 이걸 구조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이어프레임 깔끔하게 지금 선만 보이시죠? 외벽에 뭐 슬래브가 더 나갔다거나 뭐 고가 더 나갔다거나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지 정말 베스트하게 잘 해주신 거세요. 이렇게 한 번씩 꼭 확인을 중간중간 다시 해주시고요. 이제 이제 2층에 대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은요. 하셔야 될 부분은 슬래브 생성입니다. 3층 바닥인 거죠. 3층 바닥 한번 진행해 볼게요. 슬래브 두께 150짜리로 할게요. 단면 변경 S 정보 틀에 지금 150 들어가 있으니까
150. 그 다음에요. 우리가 정사각형, 그러니까 사각형 부재만 생성을 했는데 사각형 부재로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PL, 명령어에 PL 입력하고요. 그대로 슬랩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들을 마우스로 그냥 클릭만 해주세요. 마지막 클릭 하시면 이제 슬래브까지도 생성이 사각형으로 한 번에 모델링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작업을 다 해주시면요. 이제 2층까지도 모델링이 다 되신 거고요. 여기에 2층에 이제 계단까지 추가적으로 모델링 하시면 이제 완성이 다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작업을 해놓은 파일을 또 준비를 해놨어요. 예, 여러분들 5번 파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5번 파일에 보면요, 제가 이제 안쪽에 이제 벽체도 다 생성을 했고요. 계고부도 생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계단도 모델링을 했어요. 계단 같은 경우는요, 1층하고 2층의 층고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계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시는 거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왜냐하면 단수가 다르니까 얘는 이제 다시 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 2층에 있는 부재를 그대로 3층하고 4층에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2층에 있는 부재가 그대로 3, 4층에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작업창은 모델 보기 창으로 놔주시고요. 왜냐하면 층별 보기 창은 제가 3층이나 4층 쪽의 부재를 아무리 생성을 해도요. 2층이라는 바닥에는 3, 4층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층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모델 보기 창으로 작업창을 바꿔주시고요. 인면으로 놓고 이제 바로 층간 복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 복사라는 거는 모델링에요. 곡사에 층간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선택한 부재를 지정한 층에 동일한 위치에 그대로 복사해주는 기능을 얘기를 해요. 똑같은 위치에, 기둥도 아래층하고 똑같은 위치, 고도 똑같은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복사를. 그러면 층간 복사 명령을 주시고요. 메시지창에 대상 부재 선택, 2층에 있는 부재를 다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로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으시면 이 영역 안에 걸쳐지는 모든 부재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터, 타겟층은 3층하고 4층. 엔터. 하시면 이제 3층하고 4층까지 부재가 다 모델링이 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초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 매트 기초. 다음 마우스로요. 그 부재, 기둥 부재 하부에 스냅이 지금 잡히셔야 되세요. 혹시 안 잡히시면 여러분들 꼭 스냅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기둥 하부에 구조선 밑에다가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연단거리는요. 연단을 0으로 놓는다라는 소리는 제가 마우스를 클릭한 위치로 부재를 생성한다라는 의미고 연단을 넣는다라는 의미는 그 연단만큼 부재를 뺀다라는 이야기세요. 그래서 엔터. 이렇게 확인이 되셨고요. 여기까지 작업을 하면 이제 6단계에 대해서 다 모델링이 다 끝난 거예요. 일단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해석 설계 진행을 하셔도 되시지만 모델 검토 진행을 하시면 되시겠죠. 모델 검토 첫 번째.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더 하나 기능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까 구조 정보에 보면은 제가 층 단위로 마감 하중하고 하라중 값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층 단위로 하중이 들어간다라는 의미는요. 예를 들어서 2층 바닥이 그러니까 용도가 공장이어서 2층 바닥 전체가 하라중하고 마감 하중에 대한 값이 들어갔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공장에서도 일부 영역은 사무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영역은 화장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감 하중하고 하라중을 용도에 맞춰서 대체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구조 정보에 들어간 그 층 단위별로 들어가 있는 하중을 영역으로 이렇게 좀 지정을 해서 원하는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마감 지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델링 탭에 특성의 마감 지정에 가시면요. 마감 지정이라는 창이 떠요. 여기서 바닥 마감으로 두시고 단위 앞에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창이 하나 있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좌측에 마감 그룹 이름이 있고 우측에 해당되는 마감 그룹 이름에 해당되는 그 상세 마감들이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상세 시설, 그 다음에 창고 및 그 공장 시설, 공통 시설. 이 중에서 원하는 값을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우리는 발코니, 그 캔틸레버 쪽에 발코니를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코니 쪽의 마감 이름에 보시면은 파라중 마감이 들어가 있고요. 파라중은 부족 기준에서 요구되는 그 용도에 맞는 파라중 값을 넣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인 거고요. 마감 하중 같은 경우에 요 숫자 버튼을 눌러보시면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재료를 추가하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골조에서 그 위에 액체 방수, 모르터, 타일, 기타 등등의 그 두께값을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입력이 가능하시고요. 그 값이 어떻냐에 따라서 재료와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기획값이 결정이 되시는 거고요. 저는 기본값 일단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요 지금 발코니 값을 기본 마감으로 선택을 하겠다 체크, 확인. 여기를 확인을 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창에서 테이블에 요 지금 마감이 하나 추가될 거고요. 얘를 선택을 해주세요. 예, 발코니라는 마감은 파라중 3, 마감하중 1.39가 들어가는데, 요 마감을 사용을 해서 내가 지정한 슬래브에다가 넣겠다라는 의미세요. 슬래브 선택, 그 다음에 슬래브. 얘를 선택을 하면 지금 주황색으로 불 들어오죠? 그리고 엔터, 마지막으로 확인. 선택이 체크된 거 보고 부재 선택하고 확인. 하시면 지금 이렇게 노랗게 마감하중 1.39, 그 다음에 활화중이 3kN으로 들어가 있으세요. 아까 그 구조정보에 들어간 층 단위로 들어간 활화중 값을 대체하셔서 이렇게 마감 지정을 통해서 쓰실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시면요, 다 완료가 되신 거고요. 제가 거기까지 마감 지정, 제가 지금 각 발코니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 지금 마감까지 다 넣은 파일을 또 드렸어요. 네, 이 파일을 가지고서 해석 설계 전에 도구의 모델 검토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에서 하중, 재료, 단면 배치 체크하시고요. 모델 검토.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빨간불 안 들어왔죠. 여기서 빨간불 들어오면 내가 의도한 대로 정보를 넣는지, 내가 의도한 대로 모델링을 했는지를 꼭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내가 작업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바로 해석 설계 진행을 주시면 되세요. 저는 바로 해석 설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 버튼 클릭. 작업을 해주시고요. 지금 메시지 창에 보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지금 표기가, 그 프로세스가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것이 돌아가는 동안요, 그 다음에 해석 설계 이후에 이제 작업을 어떤 걸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해석 설계를 하시기 전에 모델 검토 첫 번째까지 작업을 다 하셨고요. 이제 해석 설계 이후에 그 설계되어진 그 결과물을 보고서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또 하셔야 되세요. 예, 해석 설계가 지금 진행되시는 동안 저랑 같이 진행을 좀 작업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예, 해석 설계 이후에 모델 검토가 나오면은 모델 검토 상에서 빨간불이 나왔을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빨간불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예, 해석 설계 이후에는 그거에 맞게끔 설계를 내가 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꼭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시간이 조금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단은 해석과 설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어떤 작업을 할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무엇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도구에 가셔서 모델 검토, 체크리스트에 해석법하고 해석 설계 쪽에 체크를 하시고요. 모델 검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대한 높이 제한 검토라고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항목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뒷부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항목. 일단은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의한 높이 제한 검토에 대한 내용은요. 좀 말이 어려워 보여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직 시스템 불연속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 요만큼만 모델링을 일단 했어요. 시간상의 이유 때문에. 근데 이 건물에서 보시면요. 위에서부터 쭉 보셨을 때 1층에 대해서 그 부대의 양이요. 상당히 위층에보다는 많이 적게 들어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COT층이 보통 이런데요. 그 1층을, COT층을 보통 저희가 약층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약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약층하고요. 그 바로 위에 층의 강도비, 뭐 어려운 말로 전단 강도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해당되는 1층하고 약한 층하고 그 바로 위층에 있는 그 층에 대한 강도비가요. 65% 미만, 그러니까 약한 층이 강한 층보다 65% 미만으로 약하다라고 할 경우를 저희가 수직 시스템 불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높이 제한 검토라는 의미는요. 높이 제한이라는 의미는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속하게 됐어요. 위층하고 아래층에 대한 강도비가 65%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높이가 2층을 넘지 않거나 혹은 9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직 시스템이 불연속이어도 그 항목에 들어가도 그냥 무시하고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작업하려고 하는 건 2층을 넘어버리죠. 높이도 9m를 넘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높이 제한의 검토가 필요한 거고요. 예,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대해서 설계를, 이에 대응하는 설계를 해주셔야 되십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계를 대응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까 구조정보에서 전이층 체크하셨죠. 전이층 체크를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1층을 전이층으로 체크를 하셨잖아요. 그 소리는 2층, 3층, 4층 거기서 작용되는 지진하중이 있는데 그 작용하는 지진하중에 비해서 1층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요. 1층의 지진하중을 2층이나 3층에 비해서 한 두세 배 정도 키워서 작용을 시켰다는 의미고요. 그랬기 때문에 설계값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2층이나 다른 층에 비해서 배근량이라거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저희가 특별 지진하중을 고려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층을 전이층으로 지정을 해서 강하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항목, 수직 시스템이 불연속이 돼서 높이 제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설계 방법으로 전이층을 지정을 하셔서 강하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세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모델링 해서 이제 전달해드린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지금 NG가 안 나게끔 제가 지금 작업을 해놓은 건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작업을 하신 거를 제가 드린 5번 파일로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요. 이 지금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 쪽에 아마 빨간불이 나 있으실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 부재에 대한 강도비라는 게 있는데 그 강도비가 1.0을 넘었다라는 의미세요. 그러면 그 부재의 강도비가 뭔지를 한번 아셔야 되겠죠. 부재에 대한 강도비라는 건요. 이따가 저랑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실 텐데 거기에 보면요. 강도비라고 해서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 수치가 1.0을 넣으면 저희는 NG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에서 빨간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1.0보다 작은 수치는 0.5 사이에는 OK, 그 다음에 0.5보다 작으면 CK라는 거예요. 그러면 NG라는 의미가 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이 1.0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컵의 용량이 200ml만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컵에 쏟아지는 물은요, 200을 넘는 물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컵은 용량이 200밖에 못 받으니까 200 이상의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물들이 다 넘쳐나는 거죠. 이렇게 넘쳐나는 상황, 용량에 비해서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넘쳐나는 상황을요, 우리는 N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구조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컵에 대한 용량을요, 우리는 부재에 대한 강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둥 부재 하나, 고부재 하나, 그 각각의 부재에 대한 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재가 받을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0ml의 물, 그 소리는 설계 강도라고 해서요. 그 해당되는 부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NG가 낮다라는 소리는 하나의 고부재가 받을 수 있는 능력을요. 외부에서 받는 힘이 너무 커서 그 용량보다 커서 넘쳐난다라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NG가 나는 부재일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엄청 쉬운 거는 부재 강도를 키워주면 되시는 것이 방법이겠죠. 그래서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의한 높이 제한 검수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1층을 전이층으로 지정하셨기 때문에 대응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재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수 항목에 빨간불이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부재에 대한 강도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재에 대한 강도를 키우는 방법은요. RC를 예를 들면 부재에 대한 단면 사이즈를 늘려주신다거나 혹은 그 부재 안에 들어가 있는 철분량에 대한 정보를 바꿔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시고요. 한번 그러면 이제 해석 설계까지 다 됐는데 2D 기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2D 기본 가시면은 이제 여기 리스트가 쭉 있고요. 여기서 한번 설계 요소 간략도부터 한번 가볼게요. 기초 더블 클릭 1층 바닥 2층 바닥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기초 쪽 보시면은요. 요 지금 매트 기초 더블 클릭 해보시면요. 이렇게 매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부재력을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부재력 확인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강도비 그래서 OK, CK, NG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1층 바닥의 기둥도 더블 클릭 해보시면요. 설계 편집창에 지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시고 2층 바닥의 고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TG2A라는 부재를 봐볼게요. 더블 클릭 해보시면 이 편집창에 설계 가이드라고 해서요. 각 부재에 좌하, 중앙, 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좌우라는 의미는 이 부재가 가로로 놓여 있을 때 좌측하고 우측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이라는 거는 이 보부재가 세로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보는 위치에서 아래쪽, 상, 위쪽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각의 배근을 구분하셔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세 설정하기 버튼을 눌러보시면 각각의 부재들에서 이제 얼마만큼 해석값을 갖고 있는지, 부재력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배근 정보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뭐 배근을 이렇게 4배, 그리고 아래에서 4배, 위에는 뭐 이렇게 8배 이런 식으로요. 수정을 가능하시고요. 입력한 이 사이즈에 대해서 결과 확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게 얼마만큼의 또 강도비로 바뀌는지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때로는 이제 NG 부재가 나서 제가 부재 강도를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는 이제 폭을 뭐 500으로 이렇게 늘리셔서 이렇게 결과 확인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렇게 각층을 쭉 보시면은요, 이렇게 부재들에 대해서 좀 확인이 가능하신데, 지금 바닥 슬래브인데 혹시 그 슬래브에 대해서 지금 기호가 안 보이실 거예요. 벽도 있고 기둥도 보셨고 매트도 보셨는데, 그럴 때는 지금 하단에 뷰라는 곳에요, 슬래브 체크해 보시면은 슬래브에 대한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체크 해제하시면 이렇게 가려져서 또 안 보이기도 하세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까지 다 검토를 하셨어요. 검토를 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 결과 탭에서 구조 계산서하고 안전 확인서를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미리 구조 계산서는 좀 출력을 해놨습니다. 보시면요. 여기 계산서 사용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건물 개요도 확인이 가능하시고, 하죠. 각층에 대한 평면도, 그 다음에 각층에 대한, 각 부재에 대한 부재 일람수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 확인서, 까지 출력이 가능하세요. 안전 확인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일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2번 항목에 POT 면에 어긋남, 그 수직 요소 불연속, 수직 시스템 불연속, 이렇게 항목들에 대해서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 요소들이 다 U라고 나와요. 무라고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 무라고 안 나오고 U라고 나온 건데,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넣고 모델링을 하셨잖아요. 그 모델링에 대해서 이러한 형상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뿐이지, 이게 있기 때문에 건물을 못 짓는다거나 하는 거는 아니세요. 이러한 요소가 있어서 대신에 지진화등에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대응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1층에다가 특별 지진화등을 적용한 전이층을 적용을 하셨잖아요. 그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U라고 나오셔도요, 문제될 거는 없다라는 부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안전확인서는 내진에 대한 이야기시니까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는 홈페이지에 연재 자료 쪽에다가 이거 다 올려놨어요. 각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쉽게 적어놨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연재 자료 툴 한번 꼭 좀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정보하고 모델링도 입력을 하셨고요. 그리고 해석 설계 전에 모델 검토 첫 번째 단계를 진행을 하셨고, 해석 설계 이후에 그 나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요, 이게 구조적으로 맞는지, 구조 기준에 합당한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검토 두 번째까지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직 시스템 불연속도 대응하셨고요.
그리고 NG가 난 부재가 있다라고 하면 부재 강도를 키워서 단면 사이즈나 아니면 철근량을 늘리셔가지고요. 부재에 대한 강도도 오케이로 만들어 주셨고요. 1회까지 작업을 다 하셔서 최종적으로 얻으신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예, 장시간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다스 IT의 저는 유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